안녕하십니까, 황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특히 고가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안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한 80억 정도 되는 이제 토지를 매매를 하셨는데, 본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56억의 토지를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 80억에 매수하겠다 나와가지고 이제 뺏기게 된 상태인데,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서 20억을 받았어요. 근데 잔금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잔금 못 주니까 못 팔겠다라고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0억짜리 사겠다고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등기를 먼저 넘겨주세요.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이제 그걸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잔금을 치러줄 테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해서, 일단 돈도 한 20억 받았겠다. 은행하고 알아보니까 이거 넘기면 대출이 그 정도 몇십억 나온다니까 되나보다 하고, 이제 며칠까지 딱 잔금 주는 걸로 해가지고 안 하면 계약 해지한다, 그 조항을 쓰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돼서 대출도 못 받고 돼서 결국 잔금을 지급을 못했어요. 다시 이제 등기 가져오려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담보신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담보신탁이 뭐냐면, 보통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릴 때 근저당 설정받잖아요. 설정받는데 이제 신탁사에다가 이제 등기를 넘기고 신탁사에서 담보신탁을 설정한 다음에 우선 수익권을 채권자에 주게 되면 일종의 근저당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회사가 이 등기를 받아가가지고 이제 돈 갚으려고 신탁회사에 등기 넘긴 다음에 담보신탁 설정하고 돈을 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바로 이제 매도인에게 주면 되는데 안 주고 그걸 다른 데 썼다던가, 아니면 이제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못 빼게 됐다던가 그런 사정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등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권 이전해줬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가져온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담보 신탁 등기가 걸린 상태에서 가져온 거라서 일종의 근저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 걸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이제 잔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물론 계약금이야 몰수하면 되고 중도금이야 이제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지만, 나는 이제 내가 쓰지도 못한 돈에 관련해가지고 담보신탁이 걸려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 해서 나중에 이제 신탁사에서도 이 매매계약 사실을 알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통지도 안 하고 했다 그래서 담보신탁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의뢰를 받은 사안인데, 이제 중개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개법인에서 연락 온 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할 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하는데, 이제 적어도 100억 이상 되고 몇백억대 넘어가는 큰 이제 덩어리 오피스들은 중개법인이 나서가지고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중개법인에 있는 공인중개사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니까 한 300 몇십억 정도 되는 계약이었는데, 계약금을 1차, 2차,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1차, 2차 지급하고, 계약 날짜가 작년 12월 말이었는데 잔금을 6개월 후에 지급한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5월 며칠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12월 며칠에 계약을 했으면 6개월이 지나면 1, 2, 3, 4, 5, 6, 6월 며칠이 이제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금 날짜가 과연 5월이냐 6월이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좀 애매하긴 했어요.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금 얼마 언제까지, 잔금 얼마 언제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는 5월 며칠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 라고 하고 가로 열고 5월 며칠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특약사항 1항에 보면은 특약과 본조항 내용이 충돌할 경우 특약이 우선한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늦게 주고 덜 주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아주 예민한 문제죠. 왜냐하면 보통 계약금 10%, 많아야 20% 내죠, 이제. 그러면 잔금이 한 8, 90% 되는데, 보통 90%죠, 잔금이. 그러면 300 몇십억이 90%면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잔금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한 달치 이자만 해도 정기예금 2%만 잡아도 1년에 6억, 한 달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6월에 등기가 넘어가냐 아니면 5월에 넘어가냐에 따라서 또 재산세 부분도 문제가 있죠. 재산세, 이런 몇백억대 건물의 재산세는 또 몇천만 원, 경우에 따라 1억, 2억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마다 이제 신용평가는 기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5월에 하냐 6월에 하냐에 따라서 신용평가 되고 나서 대출금리가 낮아지냐 높아지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답변을 드린 거는, 이게 6개월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조항에도 5월 며칠로 돼 있고 특약조항에도 5월 며칠로 돼 있으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오타다. 누가 봐도 오타한 거고, 그거는 이제 5월 23일 맞다.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중개법인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중개사가 이제 오타를 잘못 썼으니까 책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물어보고 하셔서 제가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일종의 해프닝이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제 몇 억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늦게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더 빨리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는 몇십억 가는 경우가 꽤 많죠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이고요. 특히 몇백억대 되는 고가의 오피스를 거래할 때는 변호사가 없이 이 자문을 받게 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건물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외국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 위임장을 받는 방법, 위임장의 아포스티를 발급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미성년자로부터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 행사할 때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분별로 됐을 때 매수인이 돈을 넣었을 때 한 번에 넣어야 되는지, 지분별로 매매계약 계좌에 다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지, 계약금이 10억, 20억 된다고 했을 때 잔금과 사이에 수개월이 걸쳤을 때 그 사이에 이 계약금을 확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넣을 때까지 아무런 계약금의 이제 채권 확보 방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등등 아주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피스나 이제 건물을 거래할 때 중개 행위, 그러니까 알선한다고 하죠. 매수인과 매도인을 물건을 보여줘가지고 같이 만나게 해가지고 흥정을 하게 하는 것까지가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법인이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계약이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채권 확보 방안이라든가 잔금 지급 방법, 계약 효력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법인 자문을 거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래서 건물 알선에서 만나게 하는 건 중개법인이 하는 거고요. 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를 하고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왔다 갔다, 아니면 변호사가 한 명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검토를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건물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 뭐 0.9% 이하에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법인들은 0.9% 다 주시면 좋고 뭐 더 주셔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100억만 넘어가도 중개 수수료만 1억이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보수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뭐 그보다 뭐 0.1%, 0.2% 정도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변호사를 이제 꼭 이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